이 4.11 총선 낙동강 벨트에 불어닥친 이 노풍이 과연 대구 경북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2030 세대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면서 또 세대 간 지역 간의 표심 균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작 여야 정치권의 30대 신진 수혈 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의 대구 독시 체제를 무너뜨리겠다 이런 의지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30대 정치 신인입니다. 민주통합당 대구 달서병의 김철용 후보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일찌감치 공천 확정을 이제 지으셨어요. 벌써 한 보름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민주통합당의 1차 공천 확정자죠. 예. 네. 예. 그렇다면 특히 이 대구 달서병 어려운 출마를 결정하셨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공부하고 또 대구에서 계속 일을 해온 대구 전문 토박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민주당이 대구라는 곳이 참 쉽지 않은 곳이죠. 하지만 또 대구의 정서가 또 그렇다 할지라도 또 제가 해야 될 일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대구가 또 힘들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이 또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예, 이 앞에 명함을 보니까 할머님을 업고 찍으셨네요. 이게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까? 네, 제가 명함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잡아주실 수 있으면 네. 제 명함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대구는 아시겠지만 이 새누리당의 텃밭입니다. 예. 이 새누리당의 후보들께서 많이 지금 공천이 곧 당선인 것처럼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요. 이 새누리당 후보들이 하나같이 우리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후광을 넣고 정치를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정 보고서라든지 지금 선거 현수막에도 누가 후보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 박근혜 후보와 본인하고 같이 비등하게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데요. 예. 저는 그것이 국민들에게 후보자로서 갖춰야 될 자질과 정책, 소신 이런 것들을 감추고 오히려 이제 후광만을 얻고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꼼수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것을 좀 알려내고 우리가 업어야 될 분들은 그런 권력자가 아닌 우리 유권자들, 우리가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분들을 업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없는 정치를 하고자 제 명함에다가 이걸 표시를 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까지는 이 영남 지역에서 여당, 지금은 이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으면 거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호남 지역에서도 공천받는 게 어렵지 민주통합당의 공천을 받으면 거의 국회에 입성을 하는 그 지역주의 구도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지금 큰 힘을 얻고 있어도 이 대구 달서병에서 과연 당선이 쉬울까 이렇게 좀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대구 지역은 민주당의 세가 아주 약한 지역입니다. 지금 영남이 전체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시겠지만 부산 경남은 지금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주당이 열심히 했는 탓도 있겠지만 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이 4년 동안 아주 물가를 치솟게 만들고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또 국민과 소통하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부산 경남이 부산저축은행 사태라든지 또 신공항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아주 안일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부산 시민들께서 훈풍을 주고 계신다 생각하고요. 근데 대구 경북이 부산 경남의 훈풍이 올라오느냐 지금까지 제 생각에는 그런 징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지만 대구가 또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야도의 도시였고요. 하지만 지금 최근 이 새누리당이 18년 동안 계속 꼴찌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 대안이 없는 그런 곳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정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정치인의 입장으로서 반드시 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 성산이 없는 게임이지만 또 성산이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 그런 젊음과 패기로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아직 대구 경북 지역에는 그 훈풍이 불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대구 달서병에 출마를 하셨어요. 네. 특히 이 지역에 이제 지역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셨었는데 네. 이 지역에서 민주통합당을 그 대안이라고 생각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정권에서 저희가 또 열심히 이 나라를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대구 경북은 여전히 저희가 여당이었을 때도 아주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또 12명 국회의원, 시장 모든 분들이 다 지금 새누리당 일색이시고요. 지방 정부도
새누리당, 이들 견제하는 의회조차도 지금 새누리당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경쟁에서 밀리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구가 지금 계속 꼴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저희 민주당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 책임을 질 수 있다. 자신 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히나 지지세가 약한 대구 지역에서 이 민주통합당을 대안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중앙당에서도 좀 노력을 해야 할 텐데, 네. 얼마 전에 민주통합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도 하셨어요. 그 공천 과정에서 임종석 사무총장, 이화영 전 의원을 공천을 취소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민주당이 지금 국민들의 이 드높은 정권 심판에 대한 요구를 민주당이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아직까지 그런 눈높이까지 못 맞추고 있다는 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20년 동안 이 새누리당을 지지해왔던 분들이 갑자기 민주당으로 돌아선다는 느낌은 저희 대구에서는 좀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또 우리 민주당이 또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 단적인 예가 이번 공천 문제인데요. 공천이라는 것이 결국은 선거 전초에 국민들의 민심을 판가름하게 되는 전초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이 좀 안일한 태도로 나서고 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제가 이 방송 출연하기 전에 중앙당사에서 1인 시를 했습니다. 임종석 후보와 이화영 후보의 공천은 재고되어야 된다. 본인들이 좀 백의종군해서 자진 사퇴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도부께서 재고를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정권을 심판하자고 하시니까 이 두 분들이 오히려 심판받는 대상이 되어 계시니까 저희 민주당의 이 공천이 좀 잘못 가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되짚어서 전체 흐름에서 우리 민주당 공천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 의견을 주장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공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호남 지역 공천을 했죠. 저는 만족을 합니다. 현역 의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교체가 되었고요. 예. 이런 것들은 영남에서 지금 오늘 오후에 또 다시 새누리당에서 공천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영남에도 영향을 미칠 거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리 공천이 확정돼서 좀 편한 마음으로 보셔서 더 네.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않으셨나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공천이 아시겠지만 영남에서의 공천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지난 18대 때는 12지역 가운데 2석만 저희가 후보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지금 후보에 나와서 이 19대 때 저희 대구 경북에서도 유권자들에게 정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공천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좀 더 제 소신을 가지고 중앙당에도 제 할 말을 하고 우리 국민들한테도 제 할 말을 드리겠다. 그게 이제 제 정치적 소신이니까요. 예. 대구 지역이 이제 야권 연대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대구 지역도 시민사회단체들이 범야권 단일화 후보를 정하자 이런 중재안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권 연대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가장 큰 하드로 내세우고 있는 원인이 뭐냐? 그것은 결국은 이제 정권을 좀 심판해보자라고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표출되는 그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야권 연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잘 될 거라는 전망도 합니다. 지금 전국적인 단위에서는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달서구에는 후보가 선거구역이 3군데입니다. 제가 달서구 병지역이고요. 저희는 지난주에 3곳의 후보들이 모였습니다. 이곳에는 2명의 민주당 후보와 1명의 통합진보당 후보가 단수 공천이 되었고요. 예. 중앙당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일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야권 연대를 모범적으로 실행을 하자. 그래서 합의를 하고 공동 정책을 결정을 하고 후보 유권자들에게 저희들의 이 야권 단일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명숙 대표께서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앙당에서도 이 국민들의 요구가 더 세지는 만큼 그 결과를 반드시 내리라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30대세요. 네. 예. 근데 사실 야당에서 이제 민주통합당에서는 청년 비례대표 이제 경선하겠다라고 했는데 앞서서 저희 정치부 기자도 얘기했지만 청년 대표 하면은 오히려 새누리당의 손수조 후보가 이제 생각이 날 정도로 지금 민주통합당에서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라고 할까요? 인물들이나 폭이 그렇게 기억에 남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청년 비례대표라는 부분들이 좀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판단으로는 내용보다는 좀 형식이 좀 치우쳤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다 국민들이 아주 여실하게 평가를 하고 계신다 좀 생각을 듭니다. 여담입니다만 저는 원래 38살입니다. 제가 민주당에서 한 10여 년간 어려운 대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청년 비례대표 제도가 생기고 나니 그 각처에서 저에게 이제 청년 비례대표를 이제 권하셨는데요. 네. 제가 아쉽게도 이제 35세까지 있는 그 기준에서 네. 올라가서 참전을 못했습니다만, 이 청년들조차도 이 청년 비례대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좀 호응이 없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예. 하지만 또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직면한 정치 참여 문제에 있어서 이 청년 비례대표가 장단점은 있지만 어떻게든 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정한 룰에 따라서 후보를 결정을 하고 그 후보를 우리 국민들한테 선보이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후 3시에 이제 새누리당 공천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제 상대당 후보가 정해지잖아요. 네. 어떤 경쟁력으로 승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 지역에는 예비 후보자가 지금 2분, 3분 정도 계시는데요. 현역 의원께서도 출마를 또 희망을 하고 계시고 예. 또 전직 의원께서도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하고 2대1, 3대1 구도를 지금 가지고 가야 될 텐데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셔서 아주 지역민들의 염원을 많이 받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새누리당의 후보들께서는 본인의 정치적인 철학이나 어떤 가치관보다는 우리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후광을 아주 먼저 내세우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저하고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 상반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업고 가는 정치를 하시는 분을 저는 사양을 하고 저는 이제 국민을 업고 가는 정치를 하겠다. 이런 점들로 경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대구 달서병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정치 신인이죠. 김철용 후보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